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마흔이 되면 사람은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존경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더 이상 젊어서 그래, 이제 시작이지라는 말로는 위로받지 못하고 결과물도 자산도 존재감도 실적이 되어 돌아오는 시기. 누군가는 나이가 들수록 묵직한 신뢰를 얻고 누군가는 나이가 들수록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버드대 심리학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적 보상보다 내면 동력이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젊을 땐 타인의 칭찬과 인정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40대 이후는 그 에너지원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불타는 무언가가 없는 사람은 기운이 빠지고 겉으로도 초라해지는 것이죠. 1. 초라해지는 사람은 지금이 괜찮다는 착각을 한다. 그래도 집은 있으니까. 직장은 다니고 있잖아. 애들 학원도 보내고 명절에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 문제는 이게 잠깐 괜찮아 보이는 삶이라는 점입니다. 그냥 무사히 지나가는 하루하루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 재앙처럼 돌아옵니다. 뇌과학으로 본 현실 안주의 위험. 컬럼비아 대학 뇌과학 연구소에 따르면 인간의 전전두엽 계획과 판단을 담당은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의 안락함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즉, 지금 편안한 상태는 뇌에겐 거부하기 힘든 마약 같은 보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40대들이 불안하면서도 변화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태 속에서 초라해지는 거죠. 2. 초라해지는 사람은 투자를 멈춘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주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쓰는 시간, 에너지, 돈. 40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과 생계에 모든 리소스를 씁니다. 아이 교육비, 부모 병원비, 자동차 유지비, 대출 상환. 하지만 정작 자기 개발은 뒷전입니다. 몸은 무너지고 마음은 메말라가는데 그럴 시간 없어라는 말로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진화심리학의 경고. 진화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원을 나를 위해 쓰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도태된다. 사자가 늙기 시작했을 때 무리에서 가장 먼저 제거되는 이유는 자기 힘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결국 존재가 축소됩니다. 3. 초라해지는 사람은 기억에 의존한다. 40대가 되면 과거의 타이틀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나도 사업했었어. 한때 월 1000도 찍었었지. 대학교 땐 진짜 잘 나갔어. 하지만 그건 지금의 당신이 아닙니다. 과거의 무용담은 현재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갇힌 사람으로 비춰지고 자신 스스로는 정체된 존재로 전락하죠. 실리콘밸리 CEO들은 다르다.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우리는 과거의 업적을 포트폴리오에서 삭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 자신이 그때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자는 항상 현재에 투자하고 가난해지는 사람은 과거에 매달립니다. 4. 초라해지는 사람은 외모를 포기한다. 자기 관리를 멈추는 순간 사람은 외모뿐 아니라 에너지까지 시들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운동도 식단도 옷차림도 무관심해지면서 서서히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중요한 건 이건 단지 보기 안 좋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는 내가 내 모습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뇌과학 실험 결과 MIT의 뇌인지 연구소는 외모와 셀프 이미지가 도파민 분비에 영향을 준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스로를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표현할 때 뇌에서는 행동 동기를 높여주는 도파민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자기 외모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추진력을 만드는 뇌과학적 행동입니다.
5. 초라해지는 사람은 부정적 감정에 붙잡힌다. 40대 이후 초라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돈 있는 놈들만 잘 살지. 정치는 다 썩었어. 하지만 그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보다 자기 삶에 대한 불만이 더 크게 묻어납니다. 하버드 연구 결과 하버드 대학의 감정인지 실험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은 뇌의 해마기역과 감정의 연결고리를 위축시켜 사람을 더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즉, 부정적 감정에 빠진 사람은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없애고 있는 것이죠. 6. 초라해지는 사람은 리듬을 잃는다. 젊을 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도 돌아가던 몸이 40이 넘으면 점점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이 깨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침에 무기력하게 일어나고 일에 끌려가고 밤엔 멍하니 핸드폰만 보다가 잠드는 패턴. 이 리듬은 뇌에게 나는 지금 무기력한 존재라고 매일같이 학습시키는 반복 훈련입니다. 뇌의 리듬과 자존감. 예일대 뇌과학 연구팀은 하루의 시작 루틴이 자존감 형성과 직결된다는 걸 밝혔습니다. 특히 아침에 자기 스스로 컨트롤한 행동을 했던 사람은 일과 중에도 더 높은 집중력과 실행력을 보였습니다. 부자는 아침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초라한 사람은 아침에 끌려다닙니다. 7. 초라해지는 사람은 배우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과 경험이 지식의 적이 됩니다. 나도 한때 배웠었지. 지금 와서 뭘 또 새로 배워? 이 나이에 뭐 하겠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 세상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이 매일 하는 것. 버핏은 80세가 넘은 지금도 하루 5시간 이상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지식은 복리로 쌓인다. 지금 읽지 않으면 나중엔 따라잡을 수 없다. 나이가 든다는 건 정보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고 배움을 멈추는 건 정보의 흐름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8. 초라해지는 사람은 누굴 만나야 할지 모른다. 40 이후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주변인입니다.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연결돼 있느냐? 가난한 사람은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부자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 시간을 씁니다. 사회적 연결성과 수입. 스탠퍼드 대학의 사회적 연결 연구에 따르면 수입 상위 10%에 드는 사람들일수록 본인의 수입보다 높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생각의 감염 때문입니다. 부자의 행동은 그들과 연결된 사람의 뇌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왜 어떤 사람은 40 이후에 더 빛나고 어떤 사람은 점점 작아질까? 그 차이는 엄청난 능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작은 루틴, 지속 가능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초라함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 반복된 무의식적 행동이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세계 유명 CEO들이 40 이후에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유와 그들이 어떻게 초라함을 거부하는지 그리고 그 원리를 뇌과학지나 심리학적 서사로 풀어드립니다. 9. 초라함을 막는 사람은 루틴의 힘을 믿는다. 애플의 팀 쿡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나이 들어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간.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내 손으로 시작하는 건 회사 전체를 내가 리드한다는 신호다. 실리콘밸리 리더들의 공통점은 루틴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는 습관에 지배당한다. 뇌과학적으로 뇌는 의식보다 습관을 더 신뢰합니다. MIT 뇌인지 연구소에 따르면 사람의 행동 중 약 43%는
무의식적 자동화 루틴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의지로 뭘 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보다 평소에 뇌가 익숙한 루틴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40 이후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루틴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당신의 신념이 아니라 당신 뇌가 믿는 현실이 됩니다. 10. 초라함을 거부하는 사람은 통제감을 잃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통제할 수 없는 게 많아집니다. 아이의 성격, 배우자의 감정, 직장의 방향, 건강 문제. 하지만 진짜 위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감을 잃는 순간입니다.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켈러닉은 CEO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매일 같은 식단, 같은 운동, 같은 독서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이 어지러울수록 나는 루틴으로 내 존재를 붙잡는다. 자기 통제력과 도파민. 스탠퍼드 대학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은 도파민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그 결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감정, 동기, 회복력 전체를 안정화시키는 생존 기술입니다. 11. CEO들의 실제 회복 루틴은 이렇게 다르다. 40 이후 번아웃과 초라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어떤 회복 행동을 하느냐가 인생의 격차를 만듭니다. 일론 머스크. 그는 일에 치이고 욕먹고 지칠 때마다 단 하나의 행동을 반복합니다. 바로 수치스러운 결과를 되돌아보며 복귀하는 것.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에 실패했을 때 머스크는 3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실패 원인을 도표로 그리고 직접 재설계했습니다. 그 과정이 자신을 회복시켰다고 말합니다. 반성은 나를 다시 현실로 잡아주는 백신이다. 제프 베조스. 베조스는 의외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을 설거지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온전히 자신이 세상을 정리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입니다. 이런 단순 행동에서 통제감과 심리적 리셋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는 감정적 번아웃이 심할 때 하루에 딱 3가지 감사할 일을 손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 읽습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끌어올리는 반복 훈련입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라 뇌의 회로를 재설정하는 뇌과학적 행동입니다. 실제로도 감사의 표현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회복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 그는 아침에 가장 먼저 오늘 하지 않을 일 리스트를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동은 그 제외된 것들 사이에서만 합니다. 이 방식은 뇌의 의사결정 피로도를 줄이고 자기 통제력을 최대로 유지시켜주는 전략입니다. 12. 초라함을 이기는 사람은 실행을 끊지 않는다. 결국 40 이후의 삶은 행동으로 말하는 인생입니다. 말 잘하고 계획 잘 세우고 생각 많다고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뭐라도 하는가입니다. 실리콘밸리 VC들의 기준. 미국의 유명 벤처캐피탈 안드리센 호로위츠는 창업자를 판단할 때 하루 평균 실행 횟수를 분석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무조건 오늘 뭐라도 한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초라해지는 사람은 언젠가를 말하고 존경받는 사람은 지금 움직입니다. 13. 초라함을 극복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 과거에 갇히지 않는다. 외모와 환경을 가꾼다. 긍정과 연결된 사람들과 대화한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아침 루틴으로 하루를 지배한다. 무조건 행동한다. 정리한다. 고립되지 않는다. 이 모든 항목은 결국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메시지를
자기 뇌에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는 행동들입니다. 뇌는 내가 매일 반복한 행동을 나의 정체성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마흔 이후의 존재감을 결정짓습니다. 마무리 메시지. 40대는 인생의 중간이 아니라 결정판입니다. 여기서 초라해지면 이후 회복은 더 어려워지고 존재감은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고 하루 10분 정리정돈하고 읽기, 쓰기, 걷기, 배우기 중 하나만 해도 뇌는 이 사람은 지금 성장 중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초라한 인생과 작별하게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